저는 NFT 아트 실전 수업의 저자이자 돈신궁예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책을 이렇게 직접 읽으신 분들을 만난 기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디지털 아트와 NFT라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책에서 많이 했던 얘기들은 좀 가볍게 넘기고 좀 최근에 하는 생각들 위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을 디지털 아트와 NFT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NFT를 막 이렇게 전체를 막 다 아는 막 그런 저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로 느꼈던 부분들을 NFT가 충족을 해주었고 그것이 너무 고맙고 재미있어서 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역시 열심히 떠들고 다니다 보니 듣게 된 이야기들 그래서 약간 좀 제 관점에서 본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디지털 아티스트이니까 디지털 아트와 NFT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NFT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서 앞부분에 약간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간단히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한 12년 전부터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단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 단편 애니메이션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약간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편이나 시리즈물과 비슷한 구조인데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는가 하면 절반 정도는 굉장히 미술적인 면이 많이 제 작품은 제가 발표를 하면은 거의 영화제 위주로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저는 여기 보시면 뭐 산책과 페루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유튜브에 다 있는 작품들입니다. 혹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도 있지만 이제 제가 10년 전에 시티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이게 가장 미술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영화제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게 좀 아쉬워서 전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시로 풀면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전시를 하면 할 때는 좋은데 하면서 항상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전시를 한 다른 작품들은 뭐 팔리거나 어떤 그 컬렉팅이 되면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고 이제 작가가 좀 더 인지도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전시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면 굉장히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되지만 결국 이게 팔리거나 하는 게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디스플레이 뒤에 꼽혀 있는 USB 안에 영상 파일일 뿐이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거를 팔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형물과 함께 전시를 해본 적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이 작품을 약간 다른 미술 작품처럼 취급받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작품이 뭐 팔리진 않더라도 이 작품으로 어떻게 뭐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몇 가지 저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텐트 영화제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게 좌측 위에 있는 저희가 홍대 앞인데 홍대 앞에서 저렇게 텐트 하나 달랑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화를 제 작품을 보여주고 본 사람들이 감동한 만큼 이제 그 감동함이라는 곳에 글을 쓰거나 돈을 내고 나가라 뭐 이런 약간 버스킹하는 뮤지션들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행사로서는 약간 좀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나 큰 행사와 콜라보하면서 조금씩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메타버스 영화제로 되면서 올해도 영화제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 시도가
이거 자체로는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지만 제가 원래 의도했던 작품으로 어떤 수익을 내고 그걸로써 인정받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후에 뭐 게임 프로모션 영상이라든지 어떤 라이브 캐릭터 이런 일들로 수익을 대부분 냈었고 진짜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투입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이 생활을 저는 이제 10년 넘게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NFT라는 걸 만났고 이런 운 좋게 판매까지 갈 수 있는 뭔가 행운을 얻었고 그때 제 작품을 산 사람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었어서 그 작가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제 작품을 막 대신 홍보해주고 알리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NFT라는 것이 제가 그 10년 동안 찾아왔던 뭔가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품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다른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진짜 멋진 작품들이 많고 세계 영화제에서 엄청 상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는데 어,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죠. 그 작품을 하고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쓰시는데 이거 자체로는 영화제나 뭐 이런 상을 받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걸로 생활이 이걸로 이제 풍족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거 외에 뭐 지원을 받기 위해 쓴다거나 다른 외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NFT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제 동료 제가 좋아하는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한테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잘 말빨이 먹히지가 않아서 요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서 좀 말을 정리를 하고 이런 걸 해서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뭐 책까지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한 진짜 1년 전만 해도 저도 이게 NFT가 도대체 이게 진짜 되는 걸까 막 의심하고 한참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때였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뭐 뭔가 되게 NFT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도 되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NFT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해봐야지라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찾아왔던 어떤 것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NFT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여러 이슈 속에 있으면서 생기는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주고받는 도구다. 저는 요즘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다른 기술적인, 개념적인 설명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가치를 주고받는 도구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 NFT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께 설명할 때 제가 요즘에 많이 비유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5G를 예로 드는 이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게 뭐, 미래의 인터넷이다, 다음 세대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5G가 생각이 났었어요. 다음 세대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면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 이제 5G의 세상을 막 기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결국은 거기에 국가나 여러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5G가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5G는
이게 진정한 5G가 아니다, 혹은 뭐 쓸모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어떤 산업 현장에서는 이 5G가 또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고, 어쨌든 계속 뭐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블록체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투자를 받아서 5G처럼 그냥 진짜 다음 세대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뭐 지금 뭐 책시장의 전자책 같은 위치로 어떤 일부에서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저같이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네트워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도 비슷한 생각으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앱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앱 시장이라는 게 있었고, 막 앱을 만들면 되게 앞서가는 뭔가 그런 회사 같은 이미지를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프라일 뿐이고, 뭐 은행에서 만든 앱과 게임 회사에서 만든 앱은 완전히 진짜 다른 취급을 받잖아요. 그 앱 시장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NFT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분야에서 쓰이는 NFT랑 저 분야에서 쓰는 NFT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장르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뭐 NFT는 이렇다, NFT는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NFT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앱을 많이 비유를 했고요. 또 MP3 같은 경우는 NFT 아트를 비유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물론 지금 실물 아트도 훌륭하고 그게 계속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도구,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미디움이나 물감이 저는 정말 새로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무언가가 디지털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 항상 있는 노이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안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많고, 이게 좀 많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게 시장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게 딱 MP3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MP3가 나왔을 때 이건 음질도 안 좋고 누가 음악을 CD로 듣지 파일로 듣겠냐 이랬지만, 결국은 MP3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있다, 이건 불법 다운로드 문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많은 레코드사가 문을 닫기도 했고, 하지만 그걸 또 기회로 보고 새로운 디지털 전환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은 뭐 만족스럽진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창작자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생겼고, 하나의 완전히 시스템이 장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트에서도 NFT가 이 디지털 전환을 물꼬를 쳐주는 계기이고, 이제 차후에는 이것이 새로운 방식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MP3에 대한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NFT 시장에 제가 들어와서 특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댓글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 분야에 저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른 니즈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건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메일을 보면서 NFT로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크게 이렇게 내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미술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 미술 시장이 호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NFT 아트에 미술 시장에 계시는 작가나 이제 갤러리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미술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NFT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흐름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술 시장은 이미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생긴 시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아티스트만큼 이렇게 절실함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완전히 또 다른 결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이제 NFT, 그 중에서 아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NFT 아트를 접근하고 계시고, 또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NFT로 유행이 옮겨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미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그룹을 형성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있겠죠.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목소리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NFT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아티스트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잖아요.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정말 그걸 원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빨리 뛰어들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그 중에서도 커머셜에서 활동하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수익률 1위가 압도적으로 팍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분은 또 이제 아티스트라기보다는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분이고, 비플이라는 아티스트도 워낙 그 CG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엄청난 커머셜 아티스트였죠. 그리고 미스터 미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이제 1위가 미스터 미상 작가님이고 2위가 DK 작가님인데, 미상 작가님도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하시던 이제 커머셜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디지털 아티스트셨고, DK 작가님도 그 DK 작가님은 모션 아티스트시죠. 저도 NFT 하기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분인데, 이렇게 사실 스타 플레이어가 꼭 아니더라도 저처럼 작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던 작품들이 그냥 습작이거나, 그냥 그 비플도 그렇죠. SNS에 올리는 그냥 이미지, SNS에 올리는 하나의 포스팅일 뿐이었던 사람에게는 그게 설령 뭐 10,000원, 뭐 1,000원 이렇게 되게 작은 금액에 팔리더라도 그거 자체가 너무 고맙고 신기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룹들에서는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NFT에 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과 중에는 생업으로 막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더라도 밤에 잠 안 자고 주말에 안 쉬고 NFT 커뮤니티 활동 이런 작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많은 걸 보고 있고, 이제 그분들의 에너지가 저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NFT 아트 시장이 더 좋아지고 활성화지는데 잘 뭔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유명하고 스타 플레이어들보다는 그런 열심히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을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네 가지 그 그룹들이 꼭 따로 있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겹치고 그 교집합에서 항상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아티스트가 막 블록체인의 개념을 도입해서 작품을 한다거나, 피지컬 아티스트가 디지털이라는 재료를 막 통해서 계속 해오던 그 맥락을 이어나갈 때 생기는 그런 재미들, 저는 이거야말로 NFT 아트의 재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투자랑 엮여서 막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너무 재밌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든 이유는 이제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고 있으면 약간 배타적인 그 그룹들도 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은 다른 분야를 이해를 못하고 왜 뭐 투자하는 분들을 뭐 되게 안 좋게 본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아티스트와 피지컬 아티스트도 사실은 너무 다른 세계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NFT 아트 씬에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장르의 작가들이 섞여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서로 받아들여서 이런 교집합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팍 비플, 뭐 비상 DK 작가님들 이미지인데, 뭐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아티스트, 저는 일단 디지털 아티스트니까 제가 하는 이유를 좀 더 딥하게 자세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전환의 가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습작이나 개인 작품이 작품이 된다라는 그 전환. 나는 그냥 일과 시간은 작업자지만 그렇게 남는 시간에 이걸 함으로써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전환의 짜릿함, 이것이 디지털 아티스트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여기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뭐 완전히 생업을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돈이나 아니면 좀 그 가능성이라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나도 언젠가는 뭐 미상 작가님처럼 뭐 디피플처럼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거잖아요. 아예 닫혀 있던 거랑 조금이라도 열린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홀로 작업하던, 이제 저처럼 이제 여기 되게 골방이지만 이런 골방에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밤새서 작업을 하는 게 그냥 습관인데, 이거 NFT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NFT 하던 1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거든요. 이것이 주는 이 변화들, 자극들,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이렇게 생기는 이 소통, 보통 작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생존이라기보다는 워낙 알아야 될 게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홍보도 막막하니까 품앗이 하듯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가면서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같이 전시도 하게 되고 공동 발표도 하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컬렉터들이 주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장애가 많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가들끼리 서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번역해서 소개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혼자 작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 위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작가들끼리의 커뮤니티 말고 컬렉터와의 관계도 생기게 되고, 이런 수많은 소통이 진짜 뭔가 폭풍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고, 이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인맥들, 그리고 그런 자극들이 저를 다음 단계인 확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이라는 거는 장르가 확장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각하시던 분이 AR 조각을 하신다거나, 뭐 그냥 그림만 그리시던 분이 뭐 PFP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시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정말 그 성장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시거든요.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분명히 픽셀 찍던 분이셨는데 캔버스에다가 막 유화 그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러스트 하시던 분이 어느 메타버스에서 막 건물 올려서 팔고 계시고, 이게 진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냥 여기 정말 재밌는 동네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그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만족감을 주게 되니까, 이런 이 세 가지 가치가 저에게 특히 저에게도 중요했었고, 제가 만나는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이 NFT 아트라는 공간이 주는 이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NFT 시장이 안 좋다거나 NFT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가 들려도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뉴스에도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뭐 말씀드린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했던 모준석 작가님, 이 원래 금속공예 하시던 작가님인데, 이 금속에서 풀고 계시던 그 작품의 맥락을 이제 AR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풀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전 너무 좋아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림은 왜 사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왜 사는가라기보다 이제 NFT는 왜 사는가? 한마디로 그냥 걸지도 못하는 그림을 왜 사는가?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시를 하거나 장식을 하거나 뭐 투자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파인아트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막 그림을 많이 수집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한 이유들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게 NFT는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시나 장식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걸 못 건다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투자 부분에서는 사고 파는 게 훨씬 수월하고 정보가 투명하다는 점, 이제 소유나 수집에 있어서는 이 사실 미술 작품을 집에 사놓으면 이거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또 되게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라는 것도 저는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랑하기도 좋고 이제 후원을 할 때 어떤 아티스트를 진짜 후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갤러리를 통해서 사면 50%는 갤러리가 가져가잖아요. 물론 갤러리가 당연히 가져갈 몫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NFT는 작가한테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만 하고 전시도 저는 요즘에 전시를 다니면서 뭐 디지털 액자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 디지털 액자를 하나 사서 걸어놨는데 제 NFT 작품들이 집에 걸려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림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어디든 걸 수 있다라는 거가 뭐 미래에는 이런 선 문제 이런 것만 그 전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오히려 뭐 그냥 액자를 왜 걸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NFT 사는 이유들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하는 게 뭐 그게 의미가 없다는 분도 있지만 NFT 아티스트들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더 멋진 메타버스에서 전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전시는 근데 NFT 작품만 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자랑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이 미상 작가님의 메타버스 갤러리랑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아트가 아니라 여기서 확장되는 개념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NFT 아트만 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는 제가 맨날 하던 얘기인데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커뮤니티하고 뭐 제작을 하자 이 순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요. 이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넣어놔서 뒷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파는 얘기도 이게 어떻게 파는가 이 파트를 넣은 이유는 이게 사실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NFT를 특히 초기에 하신 분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겪은 거랑은 또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SNS 활동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또 관련돼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첫 번째가 이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작품 욕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저도 모르게 다른 작가들 작품을 저도 막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작가가 제일 첫 번째 컬렉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능하면 많은 작가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컬렉터가 될 수도 있는, 컬렉터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런 아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어, 내가 디지털 아트를 만약 했다면 내가 했던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겠지만 진짜 폭넓은 아트에 대해서 고민했던 다른 장르의 고수들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NFT 아트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교류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하면서 전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각자가 잘 하시는 부분이 있고 각자의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 정보들을 보면서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어, 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에 유튜브나 뭐 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SNS, 음성 SNS 인터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곳들도 굉장히 좀 느슨하지만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다른 작가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약간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외국 작가들과의 그런 소통의 장을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그 자료 화면으로 넣는 거고 그 외에도 뭐 PFP나 기업 콜라보레이션, PFP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트일 뿐만 아니라 수집품이기도 하고 회원권이기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의 주주 권리증 같은 느낌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PFP를 또 작가들은 개인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갈리에라 작가님, 뭐 루리아 작가님, 이런 몬스터 작가님 제가 책에 소개했던 작가분들인데 한 장 한 장을 그냥 그려서 계속 그냥 꾸준히 민팅하시고 이걸로 자신의 팬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시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고 좋아 보였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 아예 다른 프로젝트 팀이랑 조인이 돼서 아티스트 중심의 프로젝트를 만드신 뭐 미상 작가님, 집시 작가님, 주재범 작가님도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PFP 같은 것들을 함부로 시작하면 좀 이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워낙 기업들이 NFT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작가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NFT 활동을 하는데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펀딩은 제가 NFT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 펀딩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다오나 뭐 이런 형태들로 펀딩 성격의 프로젝트들도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뭐 감각산책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약간 이제 선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제가 최근에는 사실 NFT보다 메타버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고 이거를 그 친구들이 갈 수 없는 공간에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야겠다.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기금이 필요하니까 NFT로 해보자 뭐 이런 발상으로 좀 그런 걸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재밌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벌이고 싶을 때 NFT를 활용해서 내 작품 아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작가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작품과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어, 일단 제가 느꼈을 때 NFT 아트 시장은 신진 작가들한테 특히 굉장히 유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존의 예술을 하던 분들에게도 이게 디지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저도 계속 이 시장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빨리 변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도 너무 넓어서 그냥 그거를 다 인정하고 그냥 그 흐름을 잘 파악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NFT 활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면 욕석이 가려질 것이고 이런 전환의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 또 다른 쪽에서 많이 경험하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만 너무 이렇게 떠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은 네,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그냥 전 그리고 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에 지금 되게 다양한 흐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여기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나만의 뭔가 그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집중해 보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